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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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사들의 건강 지식 정보 잡담 채널 어디서 약을 팔아입니다. 저는 손아쌤이고요.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강 약사님의 바통을 이어받고 달리는 공식적인 첫 번째 방송입니다. 반드시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신 손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온 4번째 손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화곡동에서 5년째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윤종호 약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누추한 곳에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들 혹시 저희 방송은 보셨나요? 네, 아주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그 인공눈물 쓰다남으로 네네네. 그 수분크림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네. 팁이랑 그 심플리 체크 네. 너무 재밌어서 제가 주변에 막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아이고, 홍보까지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종우쌤은 저희 방송 보셨을까요? 저도 재밌게 봤고요. 네. 약사들이 수다에서 아는 얼굴들이 많이 나오니까 되게 반갑기도 했었고, 네. 진상 고객들 얘기할 때는 공감도 되긴 했는데, 조금 약하게 나온 것 같아요. 다음에는 특집으로 좀 네. 더 센 것들. 수위를 좀 높여서. 네, 그리고 반대로 약국에서 했던 좋은 미담들 같은 것도 같이 네네. 해서 솔직히 약국에서도 좋은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죠. 그런 네, 것들도 많이 같이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방송국이 생각보다 누추하다 얘기를 듣고 왔는데 네네. 이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늑한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의자만 좀 네. 싸까지 앉다가 넘어져가지고 그 의자만 좀 네. 어떻게 좀 하면은 최고 가니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자는 적극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포에서 오신 손님은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찾아오셨나요? 제가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네. 근데 제 아이가 콧물이 계속 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염이 제가 완치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 병원을 계속 가야 되나요? 네. 저도 이제 딸 하나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이 아빠의 마음이 너무 공감이 가는데요. 되게 종쌤 비염 때문에 계속 병원을 가는 게 맞을까요? 일단 모두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아프면 걱정을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하더라도 병원은 기본적으로 다녀야 된다 보는데 비염은 대부분 알러지가 원인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알러지원은 저기 피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알러지 검사를 해도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알러지가 있다고 나오는데 그런 걸 피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100% 처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영양요법으로 이 알러지를 좀 잡아주는 쪽, 조절해주는 쪽으로 해서 접근을 같이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비염이 정말 완치가 없나요? 제가 애 키우는 그 육아의 그 주인은 애들은 또 콧물도 흘리고 뒹굴고 맞아요. 깨지고 이러면서 자라야지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주인데 그 병원을 자주 가면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질까봐 좀 겁이 좀 그런 나더라고요. 걱정이 있죠. 많은 분들이 면역력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병원에서 처방이 나오는 약들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약을 먹어서 면역력이 떨어질까봐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약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 치료는 필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제대로 치료를 안 하게 되면은 비염으로 해서 다른 나쁜 것들이 생기거든요. 1차적으로 숨을 쉬기 힘들어 하니까 잠잘 때도 불편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숨을 쉬기 힘들고 그다음 집중력도 떨어지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비용 염증이잖아요. 염증 관리가 안 되면은 이런 염증 때문에 편도선염이나 다른 데 축농증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염증 때문에 또 얼굴이 또 변형이 오기도 하거든요. 비염 심한 친구들은 코 쪽 부분이 부어 있거나 약간 입 쪽 부분이 부어 있어서 약간 얼굴이 변형이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병원 치료는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을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비염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면 보통 이제 항히스타민제 그런 약들을 이제 처방을 하는데 그런 약들도 사실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이 약을 먹으면 뭐 내성이랄지 약이 이제 합성의약품이다 보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좀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약들은 사실 크게 뭐 문제되는 약들이 아니어서 처방을 받은 만큼 먹이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면 항생제는 저희 아이가 그 콧물을 흘리다가 날이 좀 추우면 이제 노란 코가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병원에 가면 감기라고 해서 항생제를 먹게 되잖아요. 네. 근데 항생제도 겨울 내내 먹은 것 같은데 그것도 장기 복용해도 괜찮나요? 이게 이제 항생제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이제 약국을 하면서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고 또 제 주변 지인들이 아이가 병원에서 탄 약 처방전을 찍어서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한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여기 항생제가 있는데 이거 먹어도 되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항생제는 꼭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하는 게 맞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되게 그 항생제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약사가 되기 전에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약사가 되고 보니까 이 항생제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정말 위대한 약이라는 것을 여러 번 느끼거든요.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항생제를 먹여야 되냐? 그 질문을 먼저 하시죠. 항생제를 처방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감염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 감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약제는 항생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생제 복용은 필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생제를 먹으면 내성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항생제를 먹지 않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항생제는 처방을 받으신 만큼 먹으시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로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이제 이 항생제가 독한 거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항생제뿐만 아니라 뭐 혈압약, 당뇨약 타시는 분들도 맞아요. 제가 먹는 약이 센 약이에요? 네, 독한 맞아요. 약이에요? 맞아요. 얼마나 센 약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질문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감염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그 감염 상황에 맞춰서 약을 쓰는 거지 이 약이 뭐 독하다고 해서 안 먹을 이유가 없고 또 뭐 약하다고 해서 뭐 안심하고 먹을 이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로 이제 여쭤보시는 게 이제 방금 우리 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 항생제를 이렇게 오래 먹어도 되느냐? 네, 맞아요. 네,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항생제가 계속해서 처방이 나온다는 것은 감염 상황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왜냐하면 어떤 감염 상황을 이겨내려면 그 아이 스스로의 자생력이 필요한데 이제 항생제를 계속 먹어도 그런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감기가 뚝 떨어지지 않고 그런 계속 감염 상황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는 어떤 아이의 뭐 식습관, 또 자는 환경, 또 생활 환경, 온도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게 해결이 잘 안 된다고 하면 항생제는 먹으면서 어떤 약국의 약사님들하고 네, 우리 아이가 항생제를 이렇게 오래 먹는데 이거를 감기가 잘 안 낫는다. 상담을 좀 받으시면서 영양요법을 이렇게 보조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는 거죠? 네, 저도 보통 비슷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네. 실제로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저는 이렇게 항생제하고 스테로이드를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쓰고 맞습니다. 빠지는 식스 그렇죠. 치고 빠진다고 표현하죠. 하시는 분들이 진짜 실력 있는 선생님이 생각을 해요. 항생제하고 스테로이드가 없으면은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서 잡지 못하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약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항생제 내성을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근데 항생제 내성은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우리 몸에서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생제는 균을 죽이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몸을 죽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영향을 주는 약들을 많이 먹다 우리 몸에서 개하고 어쨌든 개한테 손상을 받으면 안 되니까 내성이 생길 수 있지만 항생제는 균을 죽이는 애기 때문에 항생제를 오래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에서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항생제 내성은 어떨 때 생기냐면은 균이 항생제에 의해서 죽다가 100% 죽지 않은 상태에서 약을 끊으면은 이 균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항생제에 대해 기억을 하고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 내성을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균이 100% 죽을 때까지 끝까지 먹으면은 오히려 내성이 안 생기고 먹다가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균이 좀 남아있는 항생제 끊어버리면 그때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는 내가 좀 좋아졌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스케줄 따라서 쓰다 보면 어느 정도 항생제가 끊거든요. 그렇죠. 그때가 되면 선생님께서 진료보고 판단했을 때 균이 100% 죽었으니까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처방이 안 나오는 거고 내가 병원을 몇 번 다녀서 계속 항생제가 나오거나 항생제가 바뀐다는 얘기는 균이 잘 안 죽거나 균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이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또 항생제, 또 스테로이드 이런 약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뭔가 대화가 되게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우리 애가 그 아이들 비타민으로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원숭이 versión. 네, 마이타민요? 네, 네, 그거. 마이타민. 네, 그 마이타민을 먹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하루에 2포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한 포, 저녁에 한 포를 먹였는데 보였더니 애가 각성된 것처럼 막 네. 에너지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서 애가 잠을 안 자더라고요. 이게 그 각성이라는 그 단어가 좀 부정적으로 네,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무섭다게 그래서 느껴지죠. 애들한테 이게 먹여도 조포를 먹여도 되는 건지 이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일단 먹여도 되고요. 이게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마이타민 부작용은 제일 좀 나오는 게 그거예요. 애가 밤에 잠을 안 맞아요. 자요. 부작용처럼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걸 부작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안 먹을 땐 괜찮은데 먹었을 때 애가 밤을 참 안 잔다는 얘기는 마이타민이 맹물이 아니라는 증거기도 하거든요. 약발을 받는다는 약발을 거죠. 잘 받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마이타민은 아이들의 대사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애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대사가 너무 활발하니까 애들이 그 에너지를 다 소모하지 못했기 때문에 밤에까지 쓰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팁은 애기를 마이타민 아침 저녁 먹이더라도 낮에 열심히 굴리면은 뻗어 잘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애들한테 더 건강인 거죠. 그렇죠? 푹 자고 그동안 일을 다 소모했으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부모님들 같은 요새는 이제 인터넷 정보 많이 나와 맞아요. 있으니까 찾아서 해서 먹이긴 하시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약국에 가셔서 약사님한테 아이의 상태를 제대로 말씀해 주시면은 약사님들께서 그 아이에 맞는 제품들을 이제 또 선택해서 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이게 아이들한테 좋다고 하는 걸 다 먹이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아이에 맞는 제품을 딱 맞겠어야지 그게 영양제인 거지. 맞습니다. 이게 아닌 것들을 먹으면 그거는 약이 아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기가 계속해서 좀 잠자는 데 불편함이 있으면 마이타민은 오전에 먹고 저녁에는 그 리퀴드CM 키즈 그렇게 먹이는 거를 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CM 키즈를 저는 약국에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먹여보세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마이CM 키조 이름 괜찮은데요? 네네. 예. 네. 그럼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약사님들은 네네. 자녀분들한테 어떤 영양제를 먹이시는 게 있나요? 네. 이게 제가 앞서 그 질문해 주신 항생제 질문 다음으로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 지인들이 아니 약사님 아기는 뭐 먹여요? 맞아요. 무슨 영양제 먹여요?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영양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하나를 딱 꼽자면 아이들은 워낙에 이제 열이 많고 또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미네랄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 영양제가 꼭 그 집 아이한테 잘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치,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섣불리 이런 영양제 좋아요 이거 먹여보세요 했다가 또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먹고 싸고 자고 이 3박자가 잘 맞는 게 이제 영양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불편한 점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면 꼭 챙겨야 되는 뭐 비타민 같은 건 있나요? 제가 앞서 말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미네랄. 미네랄? 예, 리퀴드CM 키즈가 이제 미네랄을 공급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하나를 꼽자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소화 기능도 많이 저하돼 있고 하니까 그럴 때는 영양 공급할 수 있는 마이타민을 기본으로 보통 어머니들 아이 어릴 때는 마이타민 기본으로 그렇죠. 가잖아요. 네. 그다음에 어른들 이제 좀 성장하고 하면은 미네랄 제제를 같이 먹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딸을 하나 가지고 네네네. 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이제 몇 학년이야? 5학년에 죄송합니다. 딸아 미안하다. 저는 아이 상태에 따라 저거 조합해서 먹이는 편이에요. 실제로 저는 집에 기본 베이스로 먹는 거 있고 아이의 상태에 따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거든요. 약사님들이 저희 아이한테 먹이는 약을 같이 먹인다고 하시니까 네네. 신뢰가 확 되네요. 저 이거 되게 약국에서 잘 쓰거든요. 이제 우리 환자가 아이도 먹는 물어보면 거예요? 이거 저희 아이도 먹는 건데 하면은 또 많이들 신뢰를 하시기 때문에 그쵸, 그쵸, 예, 맞아요. 제가 가끔 이걸 팁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도 잘 먹여서 건강하게 한번 네네.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네. 키 영양제 아까 네, 말씀하신 네, 키 영양제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키는 보통 유전으로 많이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키 영양제를 먹으면 진짜 애가 크나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도 하고 예, 종우쌤 어떻게 키 영양제 먹으면 키가 크는 게 맞습니까? 키 영양제 참 민감한 부분이죠. 네. 근데 이게 예전에는 키에 있어 유전적인 요인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는 유전적인 요인은 20에서 25%밖에 안 되고요. 그거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환경적인 요인이거든요. 요거를 또 키 성장 관련되는 업체들이나 마케팅이나 병원에서 다 이제 키워드를 쓰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맞고요. 이게 유전적인 요인을 100%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유전적인 요인을 띄워먹을 수 있는 그 환경적인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의 키에 이제 진심인 거예요. 네. 실제로 아이들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건강하면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뛰어놀면 키는 자연스럽게 크게 돼 있는데 이렇지 못하면은 이쪽에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니까 키 크는 데 쓰는 에너지를 못 쓰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기가 너무 자주 아프면도 그것도 키가 안 커요. 그쪽을 회복하는데 에너지를 써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주면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게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키성장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제품. 그리고 특히 키성장 건강기능식품은 한 종류밖에 없어요, 성분이. HT04이라 해가지고 건강기능식품으로 국가에서 인증받은 성분 딱 유일하게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뭐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도움은 되겠지만은 국가에서 인증한 성분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HT04이라는 성분이 키성장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고요. 이 성분은 연구 결과상에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성장 호르몬을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안 먹은 아이와 먹은 아이와 같이 비교했을 때 안 먹은 아이보다 먹은 아이가 키가 좀 더 컸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데이터상으로는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키성장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 맞아요. 네.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있으니까 있긴 판매하는 있죠. 거고 국가에서 이렇게 인증을 허가를 내준 거라고 보셔야죠. 반신반의했었거든요. 네네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이, 네, 이렇게 다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너무 내용들도 좋고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때는 아무것도 안 먹고 막 밖에서 뛰어내고 흙도 퍼먹고 네. 그래서 잘 자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정우쌤은 크시잖아요, 키가. 네. 네. 저는. 흙 많이 퍼먹고. 흙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건 저희 맞죠. 때보다 아이들도 크고 더 건강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 네. 예, 그쵸. 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혹시 오늘 오신 손님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제 다 없습니다. 네. 오늘 알기 쉽게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네. 큰 그래요. 도움 됐습니다. 아유,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쪼그리 앉아서 고생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자는 꼭 건의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의자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가 반밖에 안 네, 가.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할까요? 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건물 옆에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자, 하나 살렸습니다. 의자 바꿔줘.